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48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수요일 시작입니다. 네, 어제는 대구에서 수업을 했고요. 오늘은 부산에서 수업을 하는 날이에요. 오늘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44페이지. 폐암을 15이래요. 말도 안 나와요. 폐암을 회복시킨 10분 명상. 폐암을 회복시켰대요. 네. 우리의 의식하는 마음은 원하는 대로 잠재의식을 조정하거나 통제하지 못합니다. 식사 후 소화시키지 말라고 해도 소화를 시키며 혈액은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몸속을 순환합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안에 모든 이런 혈액이 순환이 되는 거, 소화되는 거, 내 몸의 기능이 막 저절로 움직이는 거 있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저절로 하고 있는 거. 근데 이제 뭔가 작동이 막 계속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하는 마음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잠재의식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근데 뭐예요?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잠재의식에 넘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를 만들어서 넘겨줄 때 거기에 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내가 그냥 순수하게 정말 그냥 자꾸 믿어야 돼요. 믿는 마음, 믿는 대로 된다. 안 믿으면 안 된다. 믿으면 된다. 내가 믿는 대로 모든 것들이 펼쳐진다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만들 때 내가 정말 순수하게 그냥 믿느냐?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걱정을 하면서 믿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잠재의식이 넘겨주면 되는 거. 아프리카 요하네스부르크의 한 목사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의학 소견으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피의 이론을 실천하고자 반드시 하루에 몇 번씩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쉬게 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의 발이 편안하다. 나의 복사뼈도 편안하다. 나의 다리도 편안하다. 나의 배 근육이 편안하다. 나의 심장도 폐도 편안하다. 나의 모든 존재가 완전히 편안하게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이 지나면 꾸벅꾸벅 졸음이 옵니다. 그 상태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가르쳐 주신 거죠. 시크릿 가면 모든 걸 편안하게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서 이제 이완시키는 걸 가르쳐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신의 완전함이 이제 내 육체를 통해 표현되려 하고 있다. 완전한 건강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제 나의 잠재의식을 가득 채우고 있다. 신이 나에 대해 가진 이미지는 완전한 이미지이다. 그러므로 나의 잠재의식은 신의 마음속에 있는 완전한 이미지와 호응하여 나의 육체를 다시 창조한다. 이렇게 해서 목사는 불치병인 암을 기적처럼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병을 앓고 있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정신적 치료가 병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현대의학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치료 방법이 다를 뿐 치료 목적은 같기 때문입니다. 믿고 구하면 얻으리라 했던 성서의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구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믿고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할 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믿고 그러면은 얻어지는 거. 구하는 게 뭔지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병을 낫고 싶은 것도 원해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떤 걸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 믿는 거는 자동방으로 또 이렇게 부정적인 것도 믿고 근데 진짜 좋아지는 걸 믿으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근데 그거를 찾아서 없애야 돼요.
저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몇 분들이 인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보다 한 달 전인가 들으신 분이 딱 한 분 계시고 선생님 부인 빼놓고는 누가 계세요. 부산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전부터 보고 그다음에 인제 봤던 분이 계시지만 어쨌든 11 년 10년 동안 넘는 시간을 끊임없이 계속 저는 인제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곳은 다 따라다니면서 수업을 들어서 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제가 인제 봤어요. 봤는데 진짜 정말 내가 큰 병이 있어도요 고칠 수가 있어요. 누가? 본인 스스로. 선생님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요. 고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이거를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제가 그러더라고요. 이 수업을 믿으면서 '아 이게 이런 수업이구나.'라는 걸 믿음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뭔가 나의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이게 쫙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이 처음 오자마자 그냥 막 선생님이 뭘 살려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내가 스스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그걸 믿고 따라하면 나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제 믿고 구하면 얻으리라 얘가 구하라 믿어라 받아라잖아요. 시크릿의 원리가 먼저 뭐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쵸? 구하는 것이 있어야 그걸 '아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또 뭐예요? 예. 얻어졌는 거를 이미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구하고 믿고 받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면서. 그래서 구하는 걸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인제 목사님이 폐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목사님들이든 어떤 직업이든 이제 이 암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죠. 여기선 제가 뭐 깊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아프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프게 된 계기가. 그럼 그 아프게 된 계기를 찾아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진짜 누구를 미워해요.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게 이제 옮겨 다녀요. 엄마를 미워하다가 남편을 미워하고 부인을 미워하고 막 이게 있죠. 그러다가 또 뭐 자식을 미워하고 뭐 옮겨 다니죠. 또 사회생활 하다가 그게 옮겨 다닌 거예요. 근원의 시작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다니다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 미워하는 게 뭐예요? 상이. 마음에 있는 상, 누가 미워하는 상. 그 내 마음에 있는 상을 밖을 세상에서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보는 거는 내 마음에서 있는 거다. 그래서 누굴 미워해도 결국은 누구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기억한 거로 인해서 오해로 인해서 제가 그냥 어제도 제가 생각했던 게 '아 나는 내가 처음엔 싫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 지금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보니까 저한테 싫었거든요. 자존심 상해. 왜 저래?' 싫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뭔가 내려놓을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던 거 남편도 더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계기. 처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싫었죠. 근데 지금은 '아 그게 계기가 되면서 내려놓는 게 뭐지? 내가 죽지 않네?' 내가 내려놓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믿는 거. 그게 내 믿음조차도 내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내려놓으니까 엄청 편안해지고 내가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는 걸 꼭 믿고 있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난 나의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아프게 된 어떤 그 계기, 누구를 미워하게 된 그 계기가 있다라는 거야. 그걸 찾는 거예요. 저는 봤어요. 어떤 분이 아프셨던 거예요. 아프셨는데 선생님이 인제 높은 뭔가 에너지 인제 기억 뭔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많이 잘 사소하게 찾았던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인제 이렇게 기억을 본인이 하더라고요. 나와서 인제 그 장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선생님이, 왜냐면 어릴 때 과거의 기억이 재맥락이 되신 분이라서,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좋아지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아지시니까 안 좋은 그 믿음 자체, 이게 인제 싹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맑은 상태에서 본인들의 어떤 과거의 기억이 인제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맑으면. '내가 시커매. 저 사람 시뻘게.' 막 이러면 이제 서로 뭔가 이게 이제 빨갛게 어우러져 가지고 막 가려져 가지고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맑은 상태에서는 이게 색깔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맑은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에서, 그러니까 기억을 하더라고요. 과거의 기억이. 기억도 안 보이죠. 근데 본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에 대한 시점. 과거에 그 엄마에 대한 잘못된 오해, 기억들이 있어요. 그 기억을 한 거로 인해서 엄마에 대한 인제 화가 있었고, 또 어딜 가다가 뭔가 이렇게 아플 것 같은 그 느낌이 오는 그 시점도 얘기하는 걸 전 다 봤어요. 그 완전 시초를. 그걸 다 봤거든요. 그 다 봤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그 염증 있죠? 그 12cm 막 이렇게 됐던 염증이 쫙 없어지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게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다가도 다른 데서도 또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싹 없어져요? 그냥 없어졌는데 또 올라와요, 습관적으로? 그럼 뭐요? 한 번 없앴으니까 또 없애면 되잖아요, 그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고렇게 인제 배워서 '내가 자꾸자꾸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없애지는 거, 스스로 없애지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몸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 진짜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그냥 믿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뭐 이래가 뭐 "일어나라."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인제 마음에서 먼저 상처 난 것부터 찾아서 그거를 재맥락해서 거기 안에서 찾으면 된다라는 거. 계속 근원의 뿌리를 찾으신 분들은요. 뿌리가 안 찾아지신 분들은 내가 아프거나 누가 밉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를 찾아서 근원으로 가야 돼요. 근원에. 뿌리로 가야 돼요. 씨앗을 뽑아서 없애야 되잖아요. 씨앗을 뽑아서 없앴는데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자라 가지고 이렇게 자라져 있더라고요. 이게 쑥 뽑을 때 뿌리까지 다, 가는 뿌리 있잖아요. 그까지 다 뽑아지던가요? 아니던데요. 뿌리가 남아 있어요. 그 습관처럼 하는 그 에너지 있잖아요. 느낌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습관적으로 있구나.' 어제도 그러시는 거예요. 외롭고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서요. 근데 뭐예요?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하는 그 느낌은 지금 외로운가요? 아니에요. 가족도 되게 많아요. 주변에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많은데 외롭다고 그러면 언제 내가 외롭다고, 혼자 있다고, 외롭다는 건 혼자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였느냐는 거죠. 그 어릴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그 느낌들을 어릴 때 과거에서 찾으면 거기서 맥락이 바뀌어야 돼요. 맥락, 에너지가 바뀌는 거. 맥이 바뀌어야 돼. 맥이. 맥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안에 찾으신 분들은 근원에서 해결을 하면 될 것이고. 그쵸? 찾으신 분은 근원에서 해결해요. 근데 못 찾으신 분은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지? 왜 외롭지? 외로운 거는 혼자 있다는 거네. 혼자 있으면 뭐예요? 혼자 있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건데, 혼자 있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느낀 게 언제부터였었지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나오죠. 다라이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그쵸? 다라이 안에 엄마가 나를 지켜주는데 다라이에서도 그렇고, 뭔가 엄마가 나를 다라이, 다라이님 나오셨네요. 네. 다라이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입니다. 외로움입니다가 아니라 다라이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쵸? 그래서
거기서 계속 '아 거기서 느꼈던 걸 지금 느끼는구나.'라는 거가 제대로 이해가 되면 여기서 '아 여기서 느꼈구나.' 그러면 점점 처음에 '여기서 느꼈다고? 왜? 지금 여기서 느끼는 거랑 지금 느끼는 거랑 내 과거에 30 년, 40 년, 50년 전에 느꼈던 거랑 뭐가 같다고?' 하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처음엔 배워서 이해하는 게 먼저 우선. 배우고 이해하는 거. 그러면서 또 감정들이 막 올라와요. 그것도 또 뭐예요? 아 이해한 대로 한번 또 자꾸 하다 보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니면서 경험하면서 내 것으로 또 가져오는 거. 그 계속 인제 반복해야 하는 거. 그쵸? 그래서 여러 번 하는 왜 자꾸 찾아 들어가는 거를 연습이 되면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밖에 있어 제가 나를 안 도와줘서 외로운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결국 내가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화면 켜고 들어오신 분들은요. 혼자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할 수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내 생각만 있고 함께 하는 거죠, 함께. 누가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인정받고 하는 거는 어린애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이 있더라라는 거죠. 예. 엄마한테 상처받고 엄마가 나한테 줬어야 되는데 사랑을 주지 않았다라는 그걸만 가지고 있어서 아직 인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진짜 엄마의 사랑을 찾아 들어가서 내 생각만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잘못된 생각만. 그래서 그 지금 느끼는 것들 다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픈 것도 아프게 된 계기, 혹시 아프게 된 거, 사소하게 감기가 잘 걸린다든지 제가 저번 주에도 혓바늘이 돋았었거든요. 그다음에 혼자 또 '뭐야 이거 또 뭐 또 힘들다고 혼자 또 그냥 막 그러고 있네.'라고 했는데 낮에 혓바늘 돋은 걸 알았어요. 그럼 자꾸 혀가 있잖아요. 이빨 있는 데로 막 이렇게 부딪혀요. 얘가 더 성이 나요. 그러니까 막 이따만큼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잠자고 일어나면 인제 잊어버리잖아요, 잔다고. 그럼 이게 쭉 가라앉아요. 근데 그걸 낮에는 생각할 때는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인제 가라앉더라고요. 가라앉고 나서 '에이 모르겠다. 가라앉네.' 하면서. 근데 제가 자꾸 거기를 생각하면서 뭐요? '아 내가 피곤했나? 아 내가 너무 내가 내 수위에서 너무 일을 했나? 피곤했나? 뭐 했나? 피곤했어. 그럼 뭐 하려고?' 누구한테 있잖아요. "아 나 혓바늘 났어." 하고 뭔가 있죠. 어리광 부리고 싶어 하는 그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러고 있다가 또 뭐 그다음 날 되니까 지금 없네요. 나도 모르게 그냥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사라지게 근데 계속 자극해 보세요. 아마 그냥 엄청 부르틀 거예요. 염증이 생길 거예요. 내가 뭔가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 '왜 그랬을까? 아 내가 괜히 좀 뭔가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또 뭐야 움직이는데 힘이 들었나? 누구한테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 어린아이 마음이 있더라라는 걸 보는 거죠. 어린아이 마음이 있어서 그게 웃기잖아요. 어른이 돼 가지고 뭐 누구한테 뭐 아이고 막 하면서 남편한테 뭐 그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냥 인제 그런 어리광 부리고 싶어 하는 순간순간 그 습이 아직도 나이가 40, 50, 60, 70 공부 안 하면 아마 죽기 전에도 나이 더 들어 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될 거예요. 그게 모르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아 어릴 때 엄마가 나를 돌보지 않았고 엄마한테 어리광 부리고 싶어 하는 그 의식, 에너지가 3살 때의 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 사소한 어떤 몸의 문제 몸은 어때요? 마음에서 시켜서 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자꾸 외우셔야 돼. '아 마음에서 시켜서 몸이 이러는구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왜 몸을 요렇게 혓바늘조차도 아니면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픈 거조차도 '왜 그럴까.'라는 거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정지 스탑시킬 수 있다라는 거 알아차리면. 모든 이 아픈 폐암까지도 이분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시내 온전함과 뭐 편안하게 릴렉스하고 하는데 요렇게까지 하는 것도 이분은 목사님은 고치셨지만
좀 더 저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거는 구체적으로 과거에 내려갔을 때. 그렇잖아요. 과거에 내려갔을 때. 엄마가 날 버렸어. 혼자 뒀어라고 하는 거. 그쵸. 그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 있어요. 다 근원에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은 깔고 있어요. 다 그 기본 깔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찾았으면 좋겠어요. 찾으니까는요. 계속 공부하고 그것만 보니까는요. 불안하고 초조한 게 사라지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정말 마음이 편해요. 또 올라와요. 어떤 생각이죠. '아 이게 이랬었구나.'라고 또 인제 그게 이제 떠오르기는 하는데 그게 인제 싹 '아 또 이게 습관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해서 하거든요. 해 보세요. 계속. 아마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그게 될 겁니다. 네. 46 페이지예요. 수양에 도움이 되는 마음이 있어요. 수양에 도움이 되는 마음. 제가 어제도 누가 들어오셨구나. 오셨는데 요새 안 들어요, 수업을. 그분을 딱 봤을 때도 뭐예요? 의식밖에 답이 없어요. 두려워 가지고 꽁꽁꽁꽁 숨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두려워 가지고 꽁꽁꽁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밖에 답이 없다고. 그쵸? 답이 뭐가 답이에요? 의식. 내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 에너지, 의식 안에 마음과 몸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의식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빠뜨리지 말고 계속 오세요. 미숙님. 보라색 머리 저기 보이시네요. 네, 의식하는 마음이 생각이 많거나 근육이 긴장되어 있을 때는 내가 뭔가 집중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 의식 안에 내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다는 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될까 봐 긴장하더라고요. 그게 안 될까 봐 긴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 생각을 쥐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아 요새 제가 스트레스가 엄청 없어진 것 같네요. 스트레스가 엄청 없어졌네. 예? 예. 긴장되고 있을 때는 잠재의식이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시크릿을 가르쳐 줘도 그 생각이 가로막아서 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복을 누가 가로막고 있어? 내가. 왜? 내 생각으로. 왜? 내 감정으로. 내 안 좋은 느낌으로. 내 신념으로. 복을 가로막고 있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을 아이고 가로막고 있다고. 찾아서 없애면 가로막은 걸 예 제 맥락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잠재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잠재의식은 무한한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건 나의 생각이다라는 거. 생각이다라는 거. 머피 이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심신을 느슨하게 푸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심신. 그래서 누워 있을 때 릴렉스하게 탁 누워 있을 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장기까지 다 편안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다녀오신 분들은 선생님이 한 번씩 해주셨거든요. 그 기억하고 한 번씩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령은 앞에서 말했던 요하네스 부르크의 목사처럼 발끝에서부터 근육이 느슨해지도록 하나하나 명령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명령하는 거. 이거 쉽죠? 시크릿 다녀오신 분들은 이 책이 쉬울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안 다녀오신 분들은 또 느낌이 좀 틀리죠. 네, 한 몇 번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한번 계속 우리가 이것도 저도 아직 습관이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긴장을 안 하니까 이제 편안해지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 그래도 이제 좀 제가 습관이 돼 줘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한번 순간순간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맨 먼저 오른쪽 발가락이 느슨해지도록 명령하고 다음에 복사뼈, 무릎, 넓적다리 순서로 위로 올라온 후 왼쪽을 똑같은 순서로 한 다음에 성기, 장, 위, 심장, 폐, 목으로 올라와 다시 오른손을 거쳐
왼손의 손끝, 손목, 팔꿈치, 어깨의 순서로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어떤 순서는 상관없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든 발에서 위를 하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머리 끝에서부터 이렇게 하시거든요. 머리 끝에서 하시는 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리고 아래턱을 코, 귀, 눈, 머리순으로 풀어줍니다. 익숙해지면 이 과정을 모두 30초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30초 안에 촥 그냥 익숙해지면 뭐야? 촥 늘어뜨리면 그냥 순간 탁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그러면 손도 못 들 만큼 몸이 나른해지고 살짝 졸음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빨리 자버려 가지고 있잖아요. 시크릿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생각하기도 전에 자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이렇게 막 머리부터 풀다 보면 벌써 자버리는 거야.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으면 너무 빨리 자는 거예요. 그쵸? 그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릴렉스하게 해놓고 무한한 지성이 나를 돕는다라는 것도 하는 게 있죠. 나에 대한 에너지에 대해서 각성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원하는 것을 그리고 그리고 평화로운 기분을 원하는 것을 그리는데 이미 된 모습을 상상하고 그다음에 상상하면 진짜 편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돼요. 입꼬리가 그냥 저절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뭐야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우리 시크릿 할 때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아무 모르고 이것만 달달달달달달 의미 없이 그냥 외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에너지가 그렇게 순환이 돼줘야 돼요. 에너지, 의식. 그래서 요새는 조금 풀려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들을 수 있잖아요.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줌으로 어쩔 수 없으면 줌으로 듣지만 가서 그 장이 있어요 에너지가. 맑아진 분이 강의를 하시면 그 장이 있어요. 거기서 될 수 있으면 선생님이나 이렇게 선생님 직접 에너지를 직접 선생님 눈을 통해서 직접 에너지가 교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엔 줌으로 화면 켜고 듣는 게 좋고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좋은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훨씬 효과가 빨라요. 달라요. 여러분들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열심히 들어보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바뀌어야 되잖아요. 삶이. 네. 그래서 이 방법을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해 보세요. 적어도 2번 이상은 반복을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집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눈을 감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도 어떻게 눈을 감고 할 수 있죠.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또 퇴근하면 식사 전에 잠깐 누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 전에 했다 주무시겠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밤에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잠자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해보라고. 왜 반드시 잠자기 전에 생각이 없어지고 무의식으로 막 갈 때 그 직전에 깨어나서도 생각이 별로 없을 때 그때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시크릿 하는 거. 엄청 중요한 이 삶에 풍요롭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 테크닉을 알려주시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12월 18, 19에 있다라는 거야. 듣고 왔어. 들었더니 별거 없더라. 이 중요한 걸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의식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서 원하는 삶을 펼치고 있으면 괜찮아요. 난 이 정도만 해도 행복해. 아니에요. 자신 없으면서 이 정도만 해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풍요롭게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상한 대로 그 이상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도 있어야 한다. 돈이 있으니까 편리하더라. 엄청 편리해요. 돈은 편리해요. 살아가는데 편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운 부자가 돼야 됩니다. 풍요로운 부자. 그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해보시고요. 중간에 낮에라도 뭐 편안하게 하고 제일 좋은 시간은 그 시간이고 어쨌든 잠자기 전 일어나서 바로 그렇죠?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 번 해보세요. 반복해서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